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재무 이야기를 해 나갈 툭툭 재무 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금융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고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드리고, 우리가 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취지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라는 게 사실 한 400여 년 전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만드신 우리 조선의 명의라고 하죠. 이분이 동의보감에 인간 수명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수명이 본래 43,200여일, 이것을 우리가 365로 나눠 봤더니 약 한 120세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400여 년 전에 이 허준 선생께서 실제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해부를, 사람 몸을 해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장기를 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예측을 했더니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잘 그렇게 살지를 못했었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100세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저희 할아버님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이게 한 70세 이전이면 대부분 돌아가셨었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살게 된 이 100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장수 시대가 오게 된 이유가 의료기술이 눈부신 발전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확 늘려난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70세에 대부분 맞춰져 있는 수명에 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재무 자체도 이런 70세의 대부분 재무 계획을 맞춰져 있었었죠.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 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100세라는 의미는 모두가 소망하는 이런 나이였었죠. 옛날에 우리가 TV에 보면 100세의 할머니가 이렇게 TV 방송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100세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0세가 누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70세 정도로 예상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재무 설계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년기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고충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고통이 첫 번째가 우리 병, 그 다음에 가난, 세 번째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독이나 이 세 가지 고충들이 생기는데, 이 중에 병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런 질병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질병에 대비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난이라는 거는 재무적인 항목이 되겠죠. 이런 재무적인 항목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독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보면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덜 외롭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쪽이 떠났을 때 우리가 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고동력을 키워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제 우리가 훌륭한 노후를 살아가야 될 준비해야 될 이런 생길 수 있는 이런 고충들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후에 맞게 될 이 세 가지 고충들인 질병, 가난,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재무 현황이라는 게 내가 이제 70세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아까 제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재무 현황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기 검진을 이제 직장에서도 하게 돼 있죠. 이런 정기 검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설계를 보통 비유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건축물을 이제 지어지는 과정과 재무 설계 과정을 이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무 설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도 뭐 어떤 설계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임의적으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만약에 어떤 이제 집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지었다가 내가 살기는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뭐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강풍이 불 수도 있고 뭐 폭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 설계되지 않은 뭐 하중이나 뭐 강도, 지진 이런 천재지변의 강도를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다면 이 건축물이 온전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를 이제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공업자한테 시공을 맡겨서 그 집이 완성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 고충 중에 우리가 가난을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이제 평생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과연 뭘 갖고 살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이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가 기본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준비를 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항목이 비상자산이 이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우리가 보장자산, 그러니까 내가 혹시 아까 질병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도록 먹고 살아야 되죠.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새롭게 필요한 이제 연금이나 이런 사적인 연금들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자 자산인데 내가 이제 이거는 여유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런 자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자산, 보장자산, 연금자산,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름을 이제 잘 져야만 우리가 나중에 훌륭한 재무설계의 바탕이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를 할 때 이제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 이름이 없으면은 은퇴 후에도 이제 우리가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놓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를 용도별 이름을 짓지 않으면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섞어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연금자산으로 준비해 놓은 걸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이제 뭐 내가 나중에 질병을 대비해서 해놓은 자산을 뭐 내가 갑자기 어떤 뭐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자산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에 반드시 이름을 반드시 줘야 된다. 비상자산은 비상자산, 연금자산은 연금자산, 보장자산은 보장자산,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이런 분명한 이름을 줘야만 내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이제 필수적인 이제 자산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아까는 네 가지라 그랬는데, 투자 자산은 우리가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 비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이 원금이 손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이용해 보면 예적금이 있을 테고, 입출금 통장이 있을 테고, MMF 통장이라든가 뭐 증권사의 CMA 통장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자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자산은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내가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이제 잘 이제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장자산도 준비하고 연금자산도 준비하고 뭐 투자자산도 잘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자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상자산이 없으면 내가 기존에 저축하고 있는 자산들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비상자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하고, 간단하게 이거는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제 비상자금 준비 없이는 자산 형성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연금자산의 준비인데, 내가 이게 제대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후가 굉장히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금자산의 대표주자가 이제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 중에 이제 사적인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인데 유일하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게 국민연금이고,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게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군인연금, 이제 사학재단이 받는 게 사학연금. 이 네 가지 이제 4대 이제 연금을 우리가 공적 연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만 언급을 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국민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노후 생활 자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평생 월급 통장이다.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노후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내 소득을 보충하고 내 소득을 기존적으로 평생도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맞벌이인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부부 공동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벌이인 경우가 보통 보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을 대부분 안 넣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 연금 외벌이인데 배우자 국민연금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거나,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입을 해야 했다가 내가 이제 결혼으로 인해 갖고 이제 납입 중단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저 금액이라도 일단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납입해 주는 게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은 연금이라는 것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국민연금을 잘 준비를 해놓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개인연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국민연금도 죽을 때까지 나오지만 내가 이제 사적 연금 중에 내가 이제 개인연금을 가지고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해 놓으면 제2의 이제 평생 월급 통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제1의 월급 통장이 있고 2개의 월급 통장이 있으면 내가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금 계획도 세우고 보장자산 계획도 세우고 뭐 비상자산도 투자자산도 세우고 다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 소득의 주체인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은 바로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가 뭐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야만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내가 계획대로 재무 설계를 한 계획대로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을 담보할 수 있고 포괄적인 질병보험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이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거죠. 이 종신보험이나 CI 종신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의료 실비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선보사도 취급을 하고 이제 생보사도 다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순수 보장형이라 그래서 1년, 지금은 다 1년 갱신형입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이전 거는 뭐 우리가 3년 갱신, 뭐 20년 갱신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이 자체가 전부 다 1년 갱신 순수 보장형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순수 보장형이라는 얘기는 내가 계속 납입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기간이 도래하거나 내가 사망에 이르러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다시 돌려주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통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를 하고 있고, 질병이나 상해 이제 통원 비용은 각각 이제 30만 원씩 하는 걸로 통일화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장 자산이라는 게 하는 게 준비하는 이유가 그래요. 노후에 이제 내가 내 자녀한테 병원비로 해서 짐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보장 자산의 준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내 가정을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내가 이제 환자 본인은 이제 내가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장 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후 자금을 이제 만들 때 아까 비상자산이다, 연금자산이다, 뭐 보장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후에도 이런 자산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서 우리가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노후 자금을 우리가 쓸 때 어떤 마련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딱 명료화해 놓을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노후에 여행 자금이 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나 이제 2천만 원을 모아서 유럽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거나, 안 그러면 이제 유럽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러려면 내가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내 현재 이제 그 소득 수준을 내가 잘 파악을 해봐야겠죠. 노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얼마만큼을 이렇게 월 한 30만 원 정도를 한 5년이면 60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럼 60개월 30만 3, 68 하면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내가 이제 모으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적금으로 할 건지, 어떤 우리가 좀 저위험 상품, 투자 상품을 갖고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천 과정에서 이제 선택해 볼 내용이지만, 분명한 거는 숫자로 정확히 계획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런 재무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아무 일 없었다고 내가 이제 재무 원칙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지고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끊기고 우리가 저기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이제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이제 연속이겠죠. 버려야 할지, 택해야 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재무 설계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대로 저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모았다가 막 써버리는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부가 서로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들은 보통 보면 이제 100세 시대의 고민이 이제 상속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진짜 내가 이 노후 100세 장수 시대는 됐는데 이게 노후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철저한, 좀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진짜 처절한 생존기간으로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소풍 가듯이 가는 여행길 같은 이런 노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의 이제 위험을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이제 노후 발생 위험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노노세상이라는 말이 있고, 노노부양이라는 말이 있고, 노후 파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험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뭐 나도 내가 오래 살까? 우리 부모님 오래 살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는 뭐 파산을 안 할 수 있는데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만 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노후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리스크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우리가 이제 자녀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교육도 투자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학원비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원비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100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세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도 함께 100세를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가 100세를 살게 됐을 때 자녀와 함께 나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녀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이제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 자체는 이제 자녀의 이제 어떤 재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렵게 내 스스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집도 사고 너희들 다 키우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내 노후를 준비하듯이 자녀의 노후 준비도 같이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만 서로, 내 나이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제 나이가 80이면 우리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모든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동안 뭐 잘 준비를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 노후가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위험을,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우리 노노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부모 노인하고 자녀 노인이 함께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준비를 해야지 나머지 인생이 치열한 생존이 될 건지 소풍 가는 여행길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재무 상황을 되게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본인 스스로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 노인과 노인이 살아가는, 부모 노인과 자녀 노인이 살아가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첫 번째가 이 노노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모 노인이 이제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부양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과거처럼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부양하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70대 이전에 대부분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실은 은퇴하기 전에 대부분 부모 세대는 마감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녀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같이 부모랑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부모를 일방적으로 이제 부양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함께 노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재무 상황을 체크를 해주고,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자녀의 재무 상황을 잘 체크를 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부모는 너무 이제 그게 없다면 자녀가 내가 이제 소득이 있는 구간에서
내가 어차피 나중에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부모를 반드시 부양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서로가 아주 훌륭한 노인과 노인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재무상황을 항상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자녀는 이제 부모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 시대의 이제 위험 중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노후 파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파산에 직면하게 돼 있는 거고,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는 것도 이제 고통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처절한 노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부모가 이제 자산을 부모가 이제 뭐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녀를 이제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진짜 중대한 질병이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병원비로 인해서 자녀는 결국은 이제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자녀가 이제 또 부모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자녀가 부모를 파산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약에 이제 자녀가 거꾸로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막대한 이제 병원비가 지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모는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연금 자산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노후를 살려고 자녀가 당장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큰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녀가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서로 우리가 노노 세상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부모도 이제 자식 때문에 파산으로 몰릴 수가 있고, 자녀도 이제 부모 때문에 파산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재무 설계 항목 중에 비상자산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